자, 이상하게 우리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 서로 바뀌어요 항상. 네,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씻고 티셔츠를 갈아입고 왔는데 형철이도 씻고 갈아입고 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가 개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코파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라이브 송출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상위 토너먼트를 가면은 좀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요 경기들만 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브라질은 뭐 아주 개막전을 수위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오늘 매치업으로 따진다면 제법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누가 잘했는지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코파 아메리카로 그냥 살짝 운을 띄운다는 느낌으로 킹갓 제너럴 엠퍼로 충공 플레이어를 하면 된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 당장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한 경기씩 맞췄다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코파 아메리카인데 흥미로운 건 A조, B조 지금 5팀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1위부터 4위까지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5팀인데 각조 5팀 1위, 4위 결선 토너먼트. 그러니까 대회 진행이 초반부터 약간 루즈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긴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탈락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중미 골드컵이랑 같이 해야 돼.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냥 아메리카 대륙의 그런 국가들의 어떤 숫자도 확실하게 맞춰지고 그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유로 지금 참가국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도 좀 불만스럽거든요. 24개. 긴장감이 덜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8강부터 시작해야지 토너먼트를. 그래야 여기서 조별리그부터 그치. 뭔가 그 승부수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예전에 비해서 뭔가 긴장감이나 이 대회가 어떤 진행되는 리듬이 조금 느슨하다. 맞아요. 이 느낌을 받는데 코파는 지금 훨씬 그 부분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반농 섞어서 코파 아메리카가 다시 위상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5년 쉬면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신비주의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자주 보이죠? 그러면 약간 만만하고 편해지거든. 네. 이 대회란 계속 얘기하지만 코파 아메리카는 주최 측이 본인들의 대회를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보는 재미나 흥미가 조금 아쉬울 때가 느껴지고 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일단 1승씩을 거둔 브라질은 1승, 아르헨티나는 1무 한 경기씩 그래서 마친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직 경기를 안 치른 페루와 우루과이 이쪽의 결과도 일단 주목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시의 경우는 이번 칠레전에서 프리킥도 선제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번 프리킥 선제골은 리오넬 메시의 클럽과 국대 포함 통산 57번째 골이 됐습니다. 이 57, 57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도 프리킥골을 넣어서 57번째 프리킥골을 넣었는데 ESPN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다시 통산 프리킥골이 동률이 됐대요. 이게 호날두 골 중에 하나가 어떤 골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프리킥골로 보는 게 좀 애매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디는 역전했다고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다시 타이가 됐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신력 있는 ESPN 쪽에서는 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쪽을 좀 따라가는 게 제가 보기엔 타이가 일단 좀 맞다라고 보는 게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둘 다 우리가 1월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통산 프리킥골의 역대 순위에서는 상위권에 있지 못하죠. 조금 뒤로 밀립니다. 네, 주니뉴가 77골, 77골로 1위고 펠레, 펠레, 레그로탈리에, 지뉴, 베컴, 마라도나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세니 있고 뒤에. 그렇죠. 이 통산 10에 이르기까지 아직 59골에 도달하지 못한 양 선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어요. 호날두와 메시가 현역에서 주니뉴를 넘기에는 어려워. 지금 레이스의 리듬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프리킥골이 뭐 한 시즌에 10골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많으면 뭐 한 4-5골? 그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창 메시의 경우에도 지난 시즌 전반기 때 프리킥골의 빈도가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고 호날두도 확실히 프리킥골의 어떤 0점은 아쉬움이 커졌죠. 호날두는 좀 많이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산 탑 10에 드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확실히 탑 3 안에 드는 정도의 레벨까지 오르기에는 뭔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항상 직접 프리킥이 약간 감이 있는 게 메시도 한번 딱 꽂히는 순간 한동안 또 계속 굉장히 날카로운 그 프리킥을 쏠 때가 있고 호날두는 그게 조금 멀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또 한번 이게 감이 잡히면 또 쫙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어떤 페이스를 또 서로가 어쨌든 의식을 할 거니까 좀 어떻게 프리킥골을 추가하게 될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메시의 역대 대표팀 메이저 대회 득점을 보면 일단 이번 코파도 한 골을 넣으면서 아주 이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 대회에서 첫 경기 첫 골을 넣은 메시가 좀 어떻게 팀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끌지가 중요한데 첫 칠레전부터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승리를 못 딴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칠레가 의외로 그게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의 상대 전적을 보면
역대 공식 경기 성적이 45경기를 치러서 칠레가 아르헨티나를 잡은 게 1승에 그칩니다. 이거밖에 없어? 의외죠.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정작 우리가 받아보는 그 이미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또 칠레 못 이기니까 그래. 역시 아르헨티나 킬러 칠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정작 역대 통산 전적에서는 45번에서 1승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냐? 칠레가 2015-2016 코파 결승에서 이긴 이미지가 그게 세구나. 너무 커요. 근데 그때 이긴 게 0대0으로 비기고 맞아. 승부차기에서 칠레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역대 전적에서는 이 경기들은 무승부로 처리가 되니까. 그때 알렉시스 산체스가 되게 아련한 눈빛으로 메시 보는 거 네. 그거 있지 않았었나? 맞아, 있었어요. 그 짤. 메시가 그때 이렇게 약간 아쉬워했었고 그래. 이렇게 약간 빡빡민 맞아. 산체스가 이렇게 봤던.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승부차기 전적이기 때문에 역대 전적으로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에게 압도하지 못했다. 근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무승부. 굉장한 아쉬움을 좀 안긴 그런 첫 번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메시는 아마도 내년 네. 카타르 월드컵까지 하겠죠. 그래서 아구에로와 메시가 지금 또 바르셀로나에서 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뭔가 좀 더 둘 간의 이것도 다지고 어떤 팀워크 원래 둘 간의 어떤 좀 파트너십은 좋은 선수입니다만 둘이 친하니까 계속해서 메시의 그 국가대항전의 성적 메이저 타이틀이 없다. 이거는 계속 꼬리표처럼 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선수의 커리어가 평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쉬움은 있다. 그죠. 그리고 좀 첫 경기가 좀 일단 못 이겨서 아쉽다라고 통상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 조별리그 5팀 중에 4팀이 결선에 올라가는 이상 별 의미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고 올라간다면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뭔가 나온 뭐 스토리가 크게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렵지 않나. 그냥 한 경기 한 거야. 네, 그냥 나중에 그런 정도. 토너먼트 가서 보면 돼. 네, 그런 정도까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브라질에는 이제 킹갓 선수를 프레드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프레드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의 중앙 미드필드를 봤을 때 카세미르는 당연히 붙박이고요. 카세미르가 있기 때문에 파비뉴는 주전이라 보기에는 애매함이 있어요. 파비뉴는 그동안 좀 밀려 있었죠. 결국 카세미로 한 자리 그리고 이 공격진과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중앙 미드필드가 조금 고민스러웠던 브라질인데 원래 아르투르가 이 자리를 정말 꾸준히 봐왔지만 아르투르가 최근에 분명 약간 커리어가 꺾였죠. 그렇죠. 부상도 있었고 뭔가 한창 꾸준히 뛰었을 때보다는 리듬이나 어떤 폼에서의 아쉬움도 있으니까. 유벤투스 가고 나서도 뭐 쭉 계속해서 네. 좋은 폼을 보여줬냐 아니면 뭐 뛰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에도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의 새로운 어떤 구도가 잡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글라스 루이스가 꾸준히 차출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빛을 낼 때가 있었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최근에 프레드가 됐어요. 프레드가 6월에 있었던 친선전부터 최근 연달아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에콰도르전, 파라과이전에 이어서 이번 베네수엘라전도 3경기 연속으로 선발에 나서게 됐어요. 프레드는 지금 이 연결고리 역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약간 올라선 위치, 그리고 또 너무 공격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위치가 아닌 딱 연결고리 역할을 주문받다 보니까 특유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 정도 역할을 잘하거든. 네, 그러니까 활동량에서 기본적인 중원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있고 이 선수가 왼발을 주로 쓰긴 하지만 사실 양발로 전환을 하거나 볼을 컨트롤하는 데 능숙한 솜씨를 가진 선수죠. 그리고 후방에서의 빌드업은 카세미르가 담당하고 또 그 위쪽으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은 파케타와 같은 자원들이 또 소화를 해주니까 이 확실한 역할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프레드가 이번 베네수엘라전에서는 정말 매끄러운 활약을 보였어요. 지금 브라질 자국 언론에서 되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활약은 좀 부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경기 결과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양국가에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킹갓으로 삼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의 맥락은 그때그때 따져보는 것도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랑 프레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코파 아메리카는 조금 더 대회가 진행이 되면 그리고 뭐 경기에 만약에 엄청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다루는 종류로 다루는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뭔가 좀 재미있는 경기 아니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나온다면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코파 아메리카도 기왕에 좀 다뤄주면 좀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 서로 바뀌어요 항상. 네,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씻고 티셔츠를 갈아입고 왔는데 형철이도 씻고 갈아입고 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인끼리 이런 경우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항상 같나요? 이런 거를 네. 뭔가 운명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성한테 약간 뭔가 생일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는 곳이 비슷하고 뭔가 그런 걸로 엮으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이제
헛다리를 짚는다고 하죠. 이제 맞아 호구 잡힌다고 하죠. 헛물을 켠다. 맞아. 네. 내가 막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음. 확실한 시그널만 생각해야 된다. 네, 네, 명확한 시그널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색깔이 다르다 정도. 그렇지. 그냥 이거 그냥 이게 끝. 네. 거기에서 뭔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관심이 있나? 네.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볼 수 있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밝은 계열의 바지인 거는 똑같네요. 이게 밝은 계열의 내게 회색이고 너가 흰색인데 어떤 게 검은색 베이지? 아니잖아요. 네. 너랑 나랑 다리색은 흑과 백이네요. 올려볼래요? 네. 좀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렇지. 그냥 색깔만 다르다. 간단하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좋아한다, 관심이 있다, 선톡을 보낸다, 계속해서 연락을 하려고 한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별 의미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럼요. 네. 네.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7번째 골이 됐습니다. 이 57, 57 맞죠? 맞아요. 네. 가끔 여든이랑 예순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순이 60, 60, 여든이 80. 그러면 70은 70. 오, 90은 9. 아닌데? 90. 90. 왜 이렇게 헷갈리지? 뭐 자주 안 쓰는 말이니까 네. 안 붙을 수도 있지. 90은 진짜 좀 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록을 얘기할 때 네. 96번째 경기다. 96번째 생이라고는 안 하죠. 96년생이라고 하지. 96년생인데 만약에 96세 분이라면 96번째 생일입니다. 그쵸, 생신입니다. 그쵸,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통산 뭐 이를테면 어떤 더비가 96번째 경기다. 그렇죠. 96번째보다는 서수로 96번째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90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입에 좀 안 붙는데 그거 맞죠? 네. 근데 이게 점차 이런 거를 뭐 좀 잘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더 아주 젊고 어린 세대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써 있는 건 보는데 시침, 초침, 분침이 있는 게 어색한 거야. 시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대. 적혀 있는 숫자로만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휴대폰에 메인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난 시대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근데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말로 방송을 하니까 좋은 표현을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헷갈리는지 그럴 모르겠어. 수도 있지. 오늘 그리고 좀 자고 일어난 지 한 30분 됐거든요. 예. 뇌 부팅이 지금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히든 풋볼 하면서 살아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든 풋볼 이제 리뉴얼된 거 어제 월요일께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화요일 걸 합니다. 화요일은 찬우 형, 청이 형 그리고 형철이 네. 이렇게 이제 화요일 팀입니다. 그렇죠. 네.